여성 건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상식들이 과연 정말 맞는 것일까요? 최신 의학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폐경기 호르몬 요법이 위험하다고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심혈관 질환은 주로 남성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런 통념들이 어떻게 새롭게 바뀌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 건강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2024년 476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76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먼저 폐경과 호르몬 요법에 대한 놀라운 새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WHI 연구 결과 이후 많은 여성들이 호르몬 요법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암과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발표되었거든요. 하지만 최신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60세 미만이거나 폐경이 시작된 지 10년이 안 된 건강한 여성이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결정적 기회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아직 건강한 상태에서 에스트로겐의 보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시기 말입니다. 또한 호르몬 요법은 단순히 안면 홍조를 없애는 치료가 아닙니다.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보호, 인지 기능 유지까지 종합적인 건강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피 패치 형태의 에스트로겐은 경구 복용보다 혈전 위험이 낮다는 것도 새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제 여성의 심혈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남성의 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는 실제로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폐경 이후에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성의 심근경색 증상이 남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피로감, 호흡곤란, 오심, 소화불량, 그리고 턱이나 목 등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형적 증상 때문에 여성들은 응급실에서 더 오래 기다리고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며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게는 특별한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 그리고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여성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에미노카나 아이노케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형태의 심장 질환도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부인과 만성 질환의 새로운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궁내막증입니다. 과거에는 심한 생리통 정도로 여겨졌고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궁내막증은 당뇨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초음파와 증상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게 되어 훨씬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수술보다는 디에노게스트 같은 약물로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다낭성난소 증후군, 즉 PCOS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생리불순과 난임의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전신적인 대사질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PCOS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난소에서 남성 호르몬을 과다 생산하게 만듭니다. 이제 기술 혁신이 여성 건강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fem테크 시장이 연평균 17.9%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는 여성 건강 분야가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성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월경 주기를 추적하고 가입력을 모니터링하며 폐경 증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젠더 혁신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유럽연합은 모든 연구에 여성 피험자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제야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여성은 작은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만의 독특한 생리와 질병 양상이 있습니다. 둘째, 개인화된 치료가 중요합니다. 나이,
폐경 상태, 개인 병력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셋째, 예방이 핵심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 검진을 받을 때는 임신력, 월경력, 가족력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이 정보들이 미래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비전형적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이나 호흡 곤란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세요. fem테크 앱을 활용해서 증상과 주기를 기록하고 이 데이터를 의료진과 공유하세요. 여성 건강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